여러분 다들 라디오는 알고 계시죠? 요즘 조금 많이 안 듣는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공동체 라디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공동체 라디오는 특정 소규모 권역으로 FM 라디오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국인데요. 경남에서 최초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해서 지역의 행복을 송출하고 있는 남해 FM 이태인 대표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태인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남해 FM 92.9. 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남해 대표 방송 FM 91.9MHz 남해 FM. 듣습니까? 괜찮은가요? 예,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는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로고송인데요. 지역의 104세 어르신 그리고 20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기타 하나 달랑 메고 우리 남해로 기촌한 청년 기타리스트 이성우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신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로고송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 합니다. 요즘 누가 라디오를 듣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자, 라디오 방송은 뉴미디어가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죠. 그런데 가장 오래된 라디오긴 해도 저는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할 미디어는 결국 라디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의 키워드, 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제가 소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PC 통신 때문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컴퓨터 1세대 그리고 PC 통신 1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또 신문 중에 여러분들 오마이뉴스 아시죠? 네, 오마이뉴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0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인터넷 신문을 운영할 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보다 2년 정도 빠르게 제가 인터넷 신문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우리 남해군 사상 처음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또 만들고 있는가 싶습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좀 생소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는 지상파 FM 라디오 최대 출력이 10kW 정도 됩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정부에서 최고 10W만 허가를 해줍니다. 라디오 전파가 겨우 지역만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에만 이렇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금 27개밖에 존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기도 또 쉽지 않았죠.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전신인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우리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 그리고 남해 대학하고 이렇게 큰 소시험을 통해서 사업에 도전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공고가 언제 났는지 아세요? 네, 무려 17년이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그럼 그 17년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때 저는 페이스북에서 남해 썰전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들하고 지역의 이슈로 난상 토론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완전 생방송을 하면서 꾸밈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보통 조회수가 4천에서 한 8천회 정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국민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죠? 10%가 넘는 국민들이 봤다는 거죠. 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남의 국민들이 그만큼 소통에 목말라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군에는 우리 신문이 4개가 있어요. 지금 주간신문인데요, 전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간신문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라디오가 아니더라도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국민들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라디오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당시에 저희 말고도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이 모두 20군데입니다. 2004년도에 7개의 시범 사업이 있었고요, 그 뒤로 저희와 같이 이렇게 허가를 받은 데가 20군데죠.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사상 가장 많은 지상파 방송을 허가를 해줬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그 코로나의 팬데믹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사려고 이 약국을 이렇게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당시 대구에 2004년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던 대구에 성서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 재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역 확진자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고 동네 약국에 마스크가 몇 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실시간으로 코로나19 재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대형 방송사들은 다루지 못하는 동네 구석구석의 그런 이야기들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누구보다도 빠르고 자세하게 이렇게 다뤘던 겁니다. 또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지금 한 350개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인가요? 한신 대지진, 말 그대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FMYY라는 그런 무허가, 말 그대로 해적 라디오 방송이 있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FMYY가 누구보다도 먼저 재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본 정부도 이 무허가 해적 방송에 재난 복구 방송까지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또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혁신, 라디오 방송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과폰, 우주폰 쓰시는 분들 보면 폰에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라디오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기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한데요,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이어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어폰 대신에 그죠? 콩나물이나 강낭콩 같은 걸 귀에 이렇게 꽂고 다니잖아요. 이처럼 또 라디오는 또 기술적으로 요즘 말로 또 억가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는 라디오보다는 또 소통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요,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 소통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는 방송자원 활동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의 국민들이 소유하고 남의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남의 국민들이 듣는 그런 구조죠. 이것이 이제 퍼블릭 액세스 방송인데요, 현재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하루 1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국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기획하고 대본 쓰고 녹음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절반 정도는 직접 자기가 이제 녹음까지 이렇게 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나 또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 활동가는 한 해 동안 자신이 한 방송을 진행했던 방송을 책으로 이렇게 펴내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에게는 우리 라디오 방송이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정부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라는 정책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다양한 생각과 그런 역량들을 지역 방송,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발휘하면은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남해에서 여러분들이 지방 방송, 마을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멍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이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라디오를 잘 듣지도 않고 많이 듣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광고 같은 부수입도 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수익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에서 방송법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없으면 안 하죠. 네, 저희들도 이제 12월 16일 되면 이제 1주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자체에서 광고 하나 그리고 운영비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직접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대신에 광고 시장은 또 종편 방송처럼 이렇게 확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조그만 이런 광고는 저희가 또 받아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비영리 공익 방송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익,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는 코너들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코너 같은 게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저희 정부 제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전날에 있었던 소식들을 이제 전해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시골에서 육아, 시골에서 말 그대로 부산에 살던 청년이 남해에 이주해서 애를 키우면서 아까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극복을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애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얘기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르신께서 또 자기가 살아온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살아온 얘기부터 해서 농사 짓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다양한 이런 분야의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